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오늘 미묘한 블로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 공식 블로그에 3년간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을 한 것 같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라고 올리시는 걸까요? 그 지난해 2월에 했던 인터뷰 기사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의 그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더 밑바닥을 더 네.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전 대표와 관련된 상황을 지금 국민들은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참 많이 알죠.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양보했다가 또 네. 다른 당에 들어갔다가 또 뛰쳐나와서 또 독립을 했던 그런 과정들까지 지나는 과정을 겪은 건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봐는 오늘의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느닷없이 오늘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올리셨는지 아니면 저런 걸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관리하시니까 주변에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런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새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한국 정치의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또 안철수의 발목을 또 잡는 거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국민의당이 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패널 여러분들께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안에요. 지금 그러면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묵묵부답에 보고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안철수 전 후보는 마음속에 어떤 심저의 메시지가 있을까? 패널 여러분들께 한번 판넬에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님 뭐라 쓰셨어요? 저는 대선의 추억이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세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었는데 그 끝까지 범인을 못 잡아서 안타까운 형사들의 일대기 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였는데 안철수 지금 전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이거를 사단을 일으켰느냐. 그리고 이 단순하게 한 사람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명쾌하게 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이 내용을 밝혀내고 나와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해명을 해내지 못하면 이 대선에 출마했고 모든 정치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젠 추억으로 남아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 현장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이 본인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번에 실패했지만 50점 이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진짜로 추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 걸린 최대 위기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뭘 하셨어요? 저는 좀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황충이 간대는 가을도 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격조 높은 뉴스앤 이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을이에요. 네. 가을인데 풀무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 가을에 알곡이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 네. 먹어치워가지고 가을이 먹을 거 없는 봄처럼 바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요거는 황충인가요? 예, 황충이요. 그러니까 풀무치를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심리적 측면으로 보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안 되는 거지.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네. 꼭 뭔가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가. 네. 난 정치하고 인연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홍보비 리베이트도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정말 몰랐어. 난 정말 몰랐는데 이걸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 누군가가 네. 내가 정치를 계속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은 지금 기자회견 한 이후에 25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입장 표명을 했다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까? 일단 이현정 의원께서는 뭐라 쓰셨나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러려고 정치를 했나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심정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정치를 한 이후에 가장 지금 정말 정치의 어떤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본인이 아마 느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지금까지의 정치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다면 앞으로는 정치의 땅 속을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이 정치라는 게 모든 게 사실 본인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억울하겠죠. 물론 아니 내가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뭐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왜 내가 사과 성명을 내야 되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무한 책임이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 당에서 벌어진 일들은 본인이 책임진 것이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그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의 책임이겠죠. 아무래도 많은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정치라는 게 또 이런 겁니다. 어차피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아마 정치의 어떤 좀 쓴맛 이런 것들을 좀 한껏 보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새정치 브랜드로요. 깨끗하고 정직한 이미지의 안철수 당시 후보였습니다. 사과를 얼른 해야 되겠다 혹은 거치까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늦은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빠른 걸까요? 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쓰셨나요? 저요? 저는 냉한 삼두. 네. 이건 뭐 식은땀이 서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네. 이 냉한이랑 식은땀은 언제 나느냐면 아주 두렵거나 아니면 또 아주 부끄럽거나 네. 그럴 때 이제 식은땀이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도 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네. 그 미래가 굉장히 두려운 것도 있고 네. 또 내가 이런 거짓말을 우리 참모들이 하는 가운데서 내가 대선을 치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내가 이 국가를 이끌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느냐 여기도 네.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하필이면 다른 걸 가지고 지금 다른 뭐 어떤 과실이라든지 과오라든지 이런 걸 저지른 게 아니라 하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것을 조직적으로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 앞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해댔다. 여기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의 이 정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할 겁니다. 상황이 네. 어떻게 일파만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은 아마 그래서 어떤 말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입장이겠지만 정말 이 나라에서 정치인으로 계속 이 정치장에서 계속 역할을 하시고 또 다음에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사과를 했어야죠. 내가 잘못했을 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과감하게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네. 비로소 리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께서도 이 뭐 지금 이렇게 나 당황합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기 이전에 네. 우선 바로 그것이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의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그렇죠. 문준용 씨 그 의혹이라는 것은 누가 했건 간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부터 하고 그 수습이라든지 앞으로 대응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동철 원내대표가 특검을 하자. 그 말도 일단 책임질 분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할 분들이 사과를 하고 나서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해야지 우선 그 공식적인 사고도 없이 그런 말부터 하는 건 이게 참 좀 난감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 안철수 후보 뭐 이미 박주선 대표가 사과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그때 전면에 나섰던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였다. 이 점을 국민들은 그 점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팔꿈치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큰 적, 내부에서 벌써 어수선해지지 않겠습니까? 당 내부에서는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당시 후보가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전 최고위원 이준서 씨요. 지금 허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이유미 씨가 언급했다고 하는 그분까지 포함해서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쳤으니 책임을 면할 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장 이유미 씨도 내가 아니라 윗선에 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해서 말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첫째로는 국민의당이 그때도 잘못했지만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당에 엮여서 이런 일을 들었고 자기가 덮어쓰게 생겼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수사를 검찰에 가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문자로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사과를 하면서 박수선 대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용주 당시 그러니까 그때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이 사람이 고백을 했다, 자백을 했다, 자기가 네. 잘못한 걸로. 그럼 당에서는 공식 입장은 이 사람 하나로 묶으려는 거거든요.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회 초년생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그 사람이 했을까? 게다가 사회 초년생도 아니잖아요. 지금 30대 후반인데다가 벤처기업 대표였다가 네. 국회의원을 하겠다 두 번이나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서 끝날까라는 상황에서 마치 꼬리자르기 좀 비춰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대선 이후에 당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당장 안철수 어떻게 보면 개파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가 아니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안철수 대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복잡한 사정이 곧 있을 전당대회까지 이어지겠죠. 정말 앞침 대 덮친 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최고의 인재라고 데려온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이라 하더라도 우리만 이기면 모든 고소 고발 발이 취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왜 옛날 봤던 구정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 안철수의 정책 카페가 이미 폐쇄가 됐고요. 저희 제작진이 알아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개인 짐을 챙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았다 그러면 뭐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건 네. 곧바로 사과를 해도 모질라고 그럼 뭐 본인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 뭐 아니면 사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 그래도 정치적 책임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타이밍,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젠가 그리고 네. 또 어느 범위까지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갈피를 잘 못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서로 주장이 다르고 이유미 씨 주장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도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상이 규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사과의 범위도 다를 거고 사과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냥 최대한 침묵을 지키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면은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용이 어떤지 실체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온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 진로와도 사실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도덕적 상처를 입은 정당이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네. 앞으로 보면 지금 뭐 전당대회도 있으면서 특히 이제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반대파들이 상당히 또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일단 청와대 입장을 보면 청와대는 일단 뭐 상당히 그래도 좀 여유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이제 이 40명의 현재 의원이 있는 이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해 당내 아마 분란이 상당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내부에서는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민주당과의 통합 문제까지도 사실 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지금 혼자 독자적으로 만약 이 문제를 제대로 못한다면 당이 앞으로 뭔가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등등을 봐야겠지만 일단 내부에서는 보면 기존의 응징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당내에 안철수 전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축소되면서 사실 국민의당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전 후보 때문에 사실 출발한 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의 주인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니까 상당히 네. 공격도 심해지고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시련의 시간을 좀 보낼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정말 몰랐어. 난 정말 몰랐는데 이걸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닐까? 누군가가 네. 내가 정치를 계속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뭐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은 지금 기자회견 한 이후에 25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입장 표명을 했다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시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까? 일단 이현정 의원께서는 뭐라 쓰셨나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러려고 정치를 했나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심정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정치를 한 이후에 가장 지금 정말 정치의 어떤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본인이 아마 느낄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지금까지의 정치의 밑바닥을 경험하셨다면 앞으로는 정치의 땅 속을 경험하셔야 될 겁니다. 아, 네. 사실 저는 좀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봤는데요. 황충이 간대는 가을도 봄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격조 높은 뭐냐면요. 뉴스앤 이슈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가을이에요. 네. 가을인데 풀무치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 가을에 알곡이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다 네. 먹어치워가지고 가을이 먹을 거 없는 봄처럼 바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요거는 황충인가요? 예, 아, 황충이요. 그러니까 풀무치를 이렇게 부르는 말인데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심리적 측면으로 보면은
나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안 되는 거지. 내가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네. 꼭 뭔가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가. 네. 난 정치하고 인연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홍보비 리베이트도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고요. 오늘 미묘한 블로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 공식 블로그에 3년간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까지 경험을 한 것 같다. 이건 국민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라고 올리시는 걸까요? 그 지난해 2월에 했던 인터뷰 기사였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의 그 국민들이 알고 있었던 더 밑바닥을 더 네.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전 대표와 관련된 상황을 지금 국민들은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겪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참 많이 알죠.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다가 양보했다가 또 네. 다른 당에 들어갔다가 또 뛰쳐나와서 또 독립을 했던 그런 과정들까지 지나는 과정을 겪은 건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봐는 오늘의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은 어쩌면 그보다도 더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느닷없이 오늘 이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올리셨는지 아니면 저런 걸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관리하시니까 주변에서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런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 새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는 한국 정치의 그런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또 안철수의 발목을 또 잡는 거다. 나는 억울하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국민의당이 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패널 여러분들께 변호사님 말씀하신 동안에요. 지금 그러면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묵묵부답에 보고는 받았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안철수 전 후보는 마음속에 어떤 심저의 메시지가 있을까? 패널 여러분들께 한번 판넬에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님 뭐라 쓰셨어요? 저는 대선의 추억이라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영세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였었는데 그 끝까지 범인을 못 잡아서 안타까워하는 형사들의 일대기 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였는데 안철수 지금 전 후보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할 것도 도대체 누가 이거를 사단을 일으켰느냐. 그리고 이 단순하게 한 사람만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명쾌하게 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이 내용을 밝혀내고 나와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해명을 해내지 못하면 이 대선에 출마했고 모든 정치 활동을 했던 것이 이젠 추억으로 남아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다시는 이 현장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이 본인은 이제 여태까지는 이번에 실패했지만 50점 이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진짜로 추억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 걸린 최대 위기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김성환 평론가님 뭐라 하셨어요?